금요일 7시 5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은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혁원 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막상 오늘 오시는 길에 이렇게 막 웃음이 나오거나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오늘 방송 준비해 놓은 주제와는 또 별개로 대통령이 오늘 대전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한 거 뭐 다들 아실 텐데 91년 이후에 33년 만에 약 4조 원 삭감하고요. 과학기술의 중심 대전에 가서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맥락의 말씀 같은데 이 자리에서 카이스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잠깐 만나보시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마음껏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뒤에서 보관하십시오. 저와 정부가 잘생기지 말고 힘껏 아래 지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카이스트에서 열린 졸업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도중에 한 졸업생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반발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항의를 했는데 경호원들이 저렇게 제지를 하고 사지 연행을 하면서 또 입틀막을 했습니다. 퇴장 조치를 하는 거죠. 자,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으로 봤어요. 김종욱 행정관께서 말씀 주신다면? 일단 저 카이스트 좀 올해 졸업하는 거겠죠. 진짜 절박한 얘기죠. 왜냐하면 연구자들에게 연구 예산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건 연구 환경 자체가 열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본인한테는 예를 들면 무슨 뭐 R&D 예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절박한 생존적인 문제인 거고, 또 주로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가 연구하는 게 예를 들면 장사처럼 하루하루 돈을 벌려고 하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소위 국가의 장래나 아니면 기업이든 대학이든 예. 미래를 위한 어떤 연구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복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연구자 한 명을 키워내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10년 이상의 연구자들이 소위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연구 기금을 통해서 연구를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고, 그 축적된 노하우가 후배들한테 전수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예를 들면 생태계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박한 요구를 한 거잖아요. 무슨 예를 들면 뭐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산을 줄였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거의 신격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다른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입을 막고 끌어내리겠다고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 사회에 특수계급이 존재하는구나. 저건 반헌법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특수계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최근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도 짐짝처럼 끌어내리고, 카이스트 본인은 개그로 간 거잖아요. 예. 카이스트의 주인은 그 학생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그 학생들도 말 한마디 했다고 짐짝처럼 끌어내리는 상황을 보면 이제 드디어 특수 계층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있구나. 반헌법적 행보를 대통령이 계속 걷고 있구나. 제가 볼 때 이건 뭐 찹찹하다는 표현으로 안 되는 거예요. 화나고 분노해야 되고 싸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한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겠고, 실제로 저 끌려나간 학생은 저 행사의 주인입니다. 졸업생 한 사람의 자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주인인데 대통령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끌려나갔다. 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가 예전에 진시황제가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탁자들 탄압하고 책 불살라서 분석행유라는 말이 나왔었죠.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일어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입 틀어막은 게 한 달 전이죠. 예. 현직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더니 이번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주재한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졸업식들을 위한 행사장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가까이 있지도 않고 멀리서 정권 비판한 것도 아니고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비판한 학생을 이렇게 다리를 들고 짐작 드러내시 드러냅니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호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호 제대로 못했는지 안 했는지 경질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이 어느 사회인데 이런 식을 하냐. 비유하자면 진시황 때의 분서경유라든가 전두환 정권 때 총칼 써서 입 네. 틀어 막으려는 거하고 비슷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잉 경호라는 말씀이시고요. 안 소장님? 저는 뭐 과잉 경우란 말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정권을 괴물 정권이라고 하던데 괴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저는 완전히 총체적 불법 폭력 정권이라고 봅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 우리 광주 시민 학살하고 학생을 뭐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훨씬 더 심한 폭력이 있었지만 또 졸업식 때요. 총장한테 항의하거나 예. 지역 정치인들한테 항의하는 것 정도는요. 그래도 학생들이 오늘 주인공이고 또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고교 시절이든 대학 시절에 학창 시절에 억눌렸던 것들 그게 학교에 대한 불만이든 사회에 대한 불만이든 외치는 거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고 예. 심지어 뭐 스승이라는 분들한테 막 밀가루에서 항의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졸업식은 학생들이 주인공이고 예. 그동안 억눌렸던 거 잠깐 다 하지는 않죠. 예. 물론 이제 졸업생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학교라든지 예. 예. 정권에 대해서요. 또 소수가 하더라도 네. 그러려니 했습니다. 예. 다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었겠지만요. 예. 예. 오늘 자 잘 보시면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슨 보니까 이분이 뭐 막 야 너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위협적 행도 아니고 예. 예.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이 가운을 입고 졸업식 때 아마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사진 찍으러 와 있었을 겁니다. 있을 수 하려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높죠. 봅니다. 높죠. 졸업식 높죠. 혼자 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저 학생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구성원 전체, 그다음에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협박입니다. 까불면 죽여. 니들은 다 쫓아낼 거야. 예. 니들이 주인공에 니들이 축하받는 날이라도 상관없어. 예. 거의 이런 폭력을 노고라 했다. 강성 의원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도 반성하지 않으니까 원래 예, 뭘 예. 잘못을 하면 반성을 해야 개선이 되잖아요. 예. 오히려 강성 의원 잘못을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이 진보당이니까 그분이 어느 당이었던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진보당이니까 마치 문제 많은 사람이니까 몰아가고. 예. 그러니까 피해자를 가해자로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예. 피해자를 가해자로 등급시키는 나쁜 정권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그 학생이 그 녹색 정의당 활동을 좀 한 모양이에요. 녹색 그랬더니 또 바로 정의당. 예. 무슨 언론 여러 보수 언론이 예. 알고 녹색 정의당 당원이나 대변인이었다고.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 따르자면 이 해당 졸업생이 녹색정의당의 신민기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문제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학생들은 정치를 아예 하지 말아도 되어 있나요? 예. 우리 헌법상 다 허용돼 있잖아요. 법률상요. 그리고 전국 다른 나라도 보면 중고 대학생들 정치활동을 장려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물타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또 용산 집무실이나 경호처나 경찰들이 흘렸겠죠. 언론에게. 아, 걔 불순한 학생이야. 뭐 예. 이거 전담 노트 또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결국 그렇게 했던 정권 다 몰락했고요. 쫓겨났고 그 사람들 다 감옥 갔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고 싶다는데 이런 국민에 대한 폭력 용납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마침 집회가 있었거든요. 정치검찰 예. 독재 규탄 집회 있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민들하고. 그 카이스트 학생을 끌어낼 게 아니라 윤석열 저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제발 말 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싶은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담에서 조그마한 그 뭐 백 관련해서 한 말도 보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고 가해자 피해자 둔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명품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례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뭐냐면 R&D 예산 삭감한 것에 항의한 게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뭐 나 그 정의당 대변인이 뭐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미 작년에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예. 정말 이례적으로 과학계 교수님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연구자들이 다 이탈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기초과학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예. 이미 다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내용 자체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사하는 방식도 그렇게 대통령 경호처에서 과잉 경호를 할 정도로 과격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하는 행태가 정말
전두환 정권 때 하는 행태하고 매우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무슨 독재국가 어디 뭐 북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사실은 대전이 고향이어가지고요. 이제 몇 분한테 좀 탐문을 해봤더니 실제 이 졸업식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전에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학생들이 아니 연구개발 예산을 다 삭감시켜놓고 이걸 왜 내려와?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오느냐라고 학생들조차도 아니, 졸업식에 대통령이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지라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덜어 있었답니다. 근데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장면 보시면은 그 가운 입은 경호원들이 마치 했었다는 듯이 같이 합류해서 사실을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예. 저게 어떤 풍광이냐면요. 1982년, 83년, 84년 풍광이에요. 대학교 교정에서 족구 찹니다. 학생들이 막 족구를 차고 있다가 저쪽에서 누가 시위를 하면 족구 차고 있던 사람들이 옷 다 입고 나가가지고 잡아요. 경찰들이 다 거기에 사복 경찰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족구하는 사람은 한쪽은 예를 들어 사복 경찰, 한쪽은 그냥 대학생.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경호원들이 공식적으로 와 있을 때는 거기다가 왜 그 졸업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생들이 잠재적으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존재자라고 이미 생각한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 그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졸업 가운을 입고 거기에 예를 들면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경호원들이 또 퍼포먼스 하나요? 저번에 그 청와대 용산에서 예. 뭐 뮤지컬 했던 것처럼 뭐 모여가지고 가운 입고 갑자기 음악 나오고 이러려고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저 1980년대 소위 학생 운동을 탄압하려고 하기 위해서 교정에다가 사복 경찰을 심어놨던 것처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예. 이게 뭐냐? 정권이 국민들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잠재적인 예를 들면 운동권들인 거죠, 국민들이. 아니 국민을 못 믿는 대통령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제가 볼 때 그럴 때 국민들은 뭐라 그러냐? 하야하라고 그래요. 대통령을 못 믿는 국민을 못 믿는 대통령이 통치를 하면 국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재미있는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 R&D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연구 개발비 같은 걸 이제 받아서 용역 같은 걸 하는데요. 예.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서류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다음에 또 경쟁을 시킵니다. 10팀이 붙어요.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자 2년 내 성과를 보고 그중에 예를 들면 10%를 자를 거야. 엄청나게 양적 경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질적인 과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가 두려우니까 양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북한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 그다음에 과감하게 도전하라. 과감하게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요구도 먹어요. 시키는 거 하지 탑다운 방식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연구에서 기획할 때 돈 내릴 때부터 탑다운이에요. 이 주제로 해. 새로운 주제 하잖아요. 돈 왜 그런 걸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현실도 모르고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건 제가 볼 때 암울하다. 끌어내리지 않으면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 문제가 굉장히 또 충격적이고 사실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끌려 나갔을 때도 분위기는 사실 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분위기는 유사했는데 이거는 사실 졸업생이 카이스트 졸업생이 이제 끌려 나간 게 또 보도가 되니까 이거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실제 커뮤니티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예.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복경찰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호의 차원에서 위장을 하는 거, 언더커버 하는 거 저는 역대 정부의 경호처에서 대부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 1층에는 졸업생들만 원래 들어갈 수 있었고요. 들어가는 졸업생들 보안 검색 다 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검색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졸업생들은 위험 요소가 없다는 거를 대통령실 경호처는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위장 경호는 굳이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거든요. 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충격적인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학생을 마치 주인공이고 축하받을 학생을 개처럼 끌고 나간 것도 충격적인데 제가 두 번째 충격은요. 저는 강성희 의원은 내동댕 친 다음에 그래도 본인이 예.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예. 이 학생은 졸업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도 기다릴 거 아닙니까?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이게 좀 더 충격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충격이 처음에는
아니 왜 같은 가운을 입은 졸업생들이 끌어내리지? 음. 너무했다. 이렇게 정권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이런 글이 돌았거든요. 예. 알고 봤더니 위장 경호원이었던 거예요. 예, 예. 학생들이 믿지 못하고 일면 경호원 당연 졸업생들 사이 위장하지 않고도 경호원 티 나잖아요. 예. 또는 경호원 티 안 나고도 사복으로 대통령 행사 관계자들이 와 있을지요. 대통령 경호든 예. 대통령 의정 관계 와 있다가 저쪽에 소란이 들리면 가가지고 저희는 경호원인데 지금 진행 중이시니까 예. 그 취지는 알겠으니까 지금 말씀 중이니까 말씀 끝난 다음에 예. 해달라든지 아니면 네. 조금만 조용히 해야 돼. 우리 보통 우리도 행사장에서 누가 막 소란하면 이러잖아요. 네. 조금만 조용히 네. 해주십시오. 뭐 정말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러잖아요. 심지어. 근데 여기는 주인공이고 이 사람들이 되게 축하받는다. 근데 그냥 다짜고짜 거의 멱살 잡고 입 틀어맞고 그냥 끌어내고 지금 경찰에 연행해버린 건데 예. 그 과정에서 보니까 가온님은 위장 경호원이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을 믿지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고 예. 숨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옛날에 그런 경호법이 있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예, 예. 학생 행사에서 그런 짓 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행사인데요. 예. 지금 대전 유성경찰서가 경호처에서 이 학생의 신병을 인계받은 후에 혐의를 보니까요. 업무방해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아니 본인은 졸업식인데 무슨 업무 방해입니까? 저는 지금 이 대목이 좀 놀랍습니다. 네.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업무 방해한 거 아니에요? 졸업식이라는 자기가 이제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고. 그분의 졸업식, 가족들의 졸업식이라는 사적 축하 자리를 업무 방해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 지금 원래 우리 주제가 여러분 KBS를 장악하는 박민 사장이 엄청난 폭력 행태인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온오프라인 다 들끓고 있어요. 이건 국민을 상대로 한 권력의 정말 폭력이거든요. 예. 업무방해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뭐 그건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요 얘기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됐고요. 예. 저 윤석열 대통령 청년을 물러보지 마. 진짜 청년들한테 심판 당한다 이러다가 예, 예. 그래도 지난 대선에는 청년들이 그나마 보수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린 거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럼 도대체 청년에게 뭘 잘하고 있냐.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주 69시간제 해제했다가 청년들한테 여론에 두들겨 맞았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무슨 토론회 한다고 했을 때 동원한 사람 아니냐. 자영업자,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뭐 69시간제 옹호한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더라. 예. 이런 말이 논란이 됐었고 또 하나 지금 예전에 성균관대 가서 뭐 반도체 민생 토론회 하는데 그게 토론회였어요. 학생들 끌어다 놓고서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전문가인 학생들 앞에서 순시하냐. 예. 그때도 논란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본인의 어떤 손님 도구로 쓰거나 예.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병풍으로 쓴다 그러잖아요. 예, 예. 사진 찍기 위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들고 예. 가장 결정적인 게 이번이에요.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것 자체가 반가웠을까요? R&D 예산 이렇게 삭감을 해서 이공계 학생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심지어 포스트 닥이라고 하거든요. 네. 학위 따고 나서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예. 줄줄이 다 교수님들 찾아서 온다 이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미. 예. 그런 상황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말 예.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 뭐 물론 이제 전북 지역구에서 있었던 전북 지역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끌려나갔던 그 당시의 어떤 논란과 지금 대전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당한 졸업식에서 있었던 이 논란은 형태는 유사한데 이걸 체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아까 청년을 예.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지적이 주셨는데 더 심각한 게요. 예. 자, 전북 특별자치도 행사는 전북 도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법이 통과돼서. 예. 그래서 일종의 경사에 대통령 온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예. 대표 전북지사는 막 환영했잖아요. 예.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좀 끌려가는데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예. 이번은 카이스트는 분명히 오는 것도 안 돼 있었고 예. 국무총리가 오는 거로 돼 있었고 예. 그다음에 예산이 무려 16.2% 5조 원이 깎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연구실마다 쫓겨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저께 민주당 영입인재 황정아 교수 만났는데 예. 이게 그냥 R&D 예산을 깎아가지고 국가 미래가 망가지는 문제를 넘어서서 당장 현실적으로 예.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조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일자리가
5조니 깎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날라갔습니까? 예, 예. 다 뭐 20명 일하는 데서 10명 잘리고 막 난리가 아니래요. 아,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데서 민생 문제라고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작년에 국회 갔을 때 안철수 의원이 웬일인지 요걸 몇 번 기자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목소리는 작아요. 아, 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곽기길식의 인사들 또 와갖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나 초상집을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보통 미안해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와서 뭔가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또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랄까 예상했던 항의가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민자 추방 정책 항의하는 예. 청년의 항의가 있으니까 그 내버려 둬라 이야기하게 내버려 둔 다음에 그래서 절대 쫓아나지 않고 예. 오히려 들은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를 내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막상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충 이야기 해준 거예요. 아름답게 끝났잖아요. 지금 그 오바마의 10년 전에 그 항의했던 청년과의 그 에피소드는요. 지도자 품격, 그다음에 항의하는 시민에 대해서 권력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본으로 돌아요. 전 세계에. 예. 유튜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근데 지금 그리고 강승희 의원은 초대받아서 온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전북 지역이긴 하지만 경사에. 예. 근데 이번에는 정말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그 학생은 초대받아서 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 학교의 주인이고 졸업식에 가장 축하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예. 너무 슬퍼서 한마디 한 건데 예. 그것도 정중하게 했어요. 예. 저 같았으면 뭐 집어던졌을지도 몰라요. 대통령한테 집어던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삐라 같은 거. 예. 유인물이라도. 예. R&D에서 한번 복원하라! 저는 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 그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근데 보니까 이 학생은 예. 피켓을 조용히 만들었는데 예. 주변에 경호원이 이장경호원이 많았나 봐요. 바로 뺏겼어 피켓을. 뭐 천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또 보안 뺏기고. 검색을 했기 예. 때문에 예. 사진 하나 못 찍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R&D에서 한 하라도 아니에요. 복원하십시오. 존댓말로. 예. 그러면 정말 아무리 군사독재 정권이어도 그 정도면요. 예. 그냥 좀만 조용히 해줘. 대통령 말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옆으로 약간 끌어낸다든지 좀 예. 이렇게 이런 과정도 거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예. 뭐 이런 탈바는 과정 있잖아요. 예. 알았으니까 예. 좀 이따 예.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현장에서 그런 돌발상이 있을 때 이거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그냥 거의 멱살하고 입을 아주 우악스럽게 폭력적으로 제압해 버리잖아요. 예. 이런 법이 어딨으면 저는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폭력하는 행사한 자들 예. 이 자들을 끌어내리고 싶어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이 끌어내린다는 여론이 들끓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의외로 간단한 사건 하나로요. 예. 국민의 분노가 더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짚었습니다만 국회의원 끌려나가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졸업생이 끌려나가는 문제는 이게 많이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 충격적인 그 어떤 체감이 더 클 거라고 저도 보고 일단 이제 이 문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독일이나 가지. 아 굳이 여기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 예. 이 R&D 예산 문제는요. 이게 되게 중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 학생, 그러니까 소위 이게 카이스트 졸업생의 사건으로 지금 어떤 예를 들면 행위의 문제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만 어떤 거냐? 작년에 국세가 51.9조 원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돈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 마이너스 69조 원 정도가 지출이 준 거예요. 예. 이게 최초의 상황인데 금융위기 때도 2.8조밖에 안 줄었어요. 69.3조가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냐 R&D 예산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과거에 받았던 혜택들이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카이스트에서 벌어졌습니다만 저는 도처에서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1.9조 원이 줄었는데 소위 이 제일 많이 줄었던 게 코로나 때였어요. 7.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왜 그럼 국세가 왜 줄었느냐? 기업하고 부자들 세금 줄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세금 더 많이 걷고 부자한테 세금 덜 주게 해서 나라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국가한테 지원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카이스트 학생이 여기에 대해서 항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태들은 이게 일회성이 아닐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윤석열 정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반복적으로 어느 분야이든 이런 문제는 도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지 예를 들면 왜 경호원들이 이렇게 과잉 경호를 했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든지 곡소리가 나고 있다. 국민들 도처에서. 예. 이 곡소리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이런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정권에게 항거하고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문제가 카이스트 졸업생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예. 모든 국민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매우 불온한 상황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물론 이 문제점이라는 문제 인식은 충분히 공유가 된 것 같고 반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대통령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구역 내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 이것은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 교수님, 이건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리고 소란 행위자, 행사장 질서 확립, 뭐 이런 그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 행사가 대통령실이 주관한 행사예요? 정부 공식 행사입니까? 정부 공식 행사를 지금 졸업생이 반영한 게 아니라 예, 예. 맞습니다. 졸업생들을 위한 자리였다니까요. 거기 가서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졸업생이 아주 타당한 근거를 갖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듯이 예. 그렇게 경호를 잘한다는 사람이 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이 여기에 대해서는 경호를 못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부터 그러면 중징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에게 먼저 밝히라는 겁니다. 검색대가 없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예. 학생이잖아요. 학생.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게 이겁니다. 왜 굳이 대학생들한테까지 공포 정치를 하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저는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지금 부자 감세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 부자 감세를 하면서 왜 그 피해를 과학계가 받아야 되는 거죠?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R&D 예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로 성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과는 마치 자기가 다 낸 것처럼 하고 예. 알고 보니까 연구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보수 진보와 상관없이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이 R&D 예산까지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분노를 사냐. 예.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검사들 편입니까?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원들과 R&D 예산에 있어서의 전문가들과 장애인과 약자를 위한 데 있어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말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 예,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엄청 들어오셨네요. 스픽스 애청 아마 뭐 저기 박민의 KBS 장학 사태도 황당해서 제목 보고 들어왔겠지만 예. 카이스트 이야기 하신 거 아마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지금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막 머릿속이 복잡할 정도로 많은데 저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박민 이야기 전에 예, 예. 사과 한 알이 지금 11,000원이다. 예. 야 이놈들아. 예. 정권 내놔라 그냥. 예. 도저히 그냥 국정 운영을 아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민주주의, 민생, 경제 뭐 우리가 외교, 국방 다 망가졌다는데 예. 그냥 현실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사과 한 알이 11,000원까지 치솟았는데 추석 때 9,000원까지 치솟았는데 그 사이에도 대책 안 세운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못 살겠다. 진짜 갈아보자.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나 정말 정중하게 그 정도면 정중한 거죠. 예. 옛날에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처단하자. 전놀당 몰아내자. 처단하자 했어요. 목을 따자 막 이런 예. 예. 박영 구호도 외쳤어요. 예, 예. 그래도 학생들이니까 예. 전체 사회가 좀 너그럽게 해줬어요. 예. 당시에도. 물론 나중에 이제 총학생회장이나 총학생 간부들 뭐 끌려가가지고 곤받은 사람도 있고 구속된 사람도 있었지만 예. 지금 예년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질로 그 학생을 지금 몰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 다시 한 말은 그 학생이 경찰서에 있다는 게 전 너무 충격적이에요. 옛날에서 독재 정권에는 또 이렇게 가면요. 훈방 바로 해줍니다. 경찰이요. 예. 에이 왜 그랬어. 나중에는 그러지 마 하고 훈방해줘. 근데 지금 이 학생 훈방 안 해주는 분위기예요. 예. 왜냐하면 너 한번 걸렸다. 강성희는 국회의원이하고 우리가 못 건드렸는데 그 정도 했는데 너는 힘도 없는 학생이니까 한 번 더 당해봐라 이런 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자한테 더 집요한 평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강성희는 경찰서 못 데려갔어요. 차마 강성희는 행사장 끌어내고 못 들어가긴 해도 경찰서 끌고 갈 생각 못하는 거예요. 헌법기관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예. 당에
진보당의 하나뿐이 기억이 나더라도 온내정당의 예, 예. 대표니까. 예. 근데 이 학생은 뭐 힘도 없는 학생이고 요즘 옛날처럼 학생이나 학생운동도 잘 안 되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예. 뻔보기로 이렇게 국내 공포를 주는 거 아니겠어? 그럼 나중에 윤석열 가면 다들 윤석열이 가는 행사마다 예. 심지어 본인이 주인공이고 본인이 축하받은 행사에서도 다들 쫄지 않겠어요? 예. 조심하고. 예. 그걸 보여주는 거죠. 까불지 마라 국민들 보고. 아, 이게 정말 또 더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예. 자기 부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박절하지 못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떡하냐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저 학생이 뭐 했어요? 밀고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살짝 일어나가지고 R&D 예산 좀 늘려주세요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은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받는 거는 박절하지 못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저 학생이 졸업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연구자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절박하게 대통령에게 R&D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박절하게 대하는 걸 보면서 저 대통령은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있고 국민한테 지금까지 2년 동안 공정과 상식 개나 주세요. 여기 댓글 중에 네? 이게 있어요. 유치원생이 달려나와도 들려나가겠네. 네. 지금 그런 분위기죠. 정말이에요. 그런 전 진짜 분위기죠. 깜짝 놀랐어요. 저 사진 보고서. 네. 이게 공포정치의 전형이다. 예.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리에 있던 카이스트생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말 한마디 하면 저렇게 망신당하고 끌려나가겠구나. 이런 지금 공포정치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 자리에서 아주 뭐 용기 있게 놓아주라라고 요구를 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저 영상에 일부 담겨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아주 네. 크게 할 수는 없고 네. 어쨌든 동료 졸업생이 끌려나가는 걸 보고서 그 학생들 마음이 어떨지는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단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확인해 보니까 계속 이제 토론하면서도 확인해 보는데 뭐 여러저런 그 시민들 모여 있거나 청년들 모여 있는 사이트에 글 많이 올라온답니다. 제보도 예. 많이 올라오고 예, 워낙 예.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엔 경황 없어서 또 항의 못했던 분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항의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도 왜냐하면 처음부터 대통령 온다는 거 몰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알려졌는데 예. 뭐 검색이 강하다 이런 것도 다 이제 불편을 끼치는 거잖아요. 예. 근데 R&D가 너무 깎여가지고 분노가 다들 있었는데 예. 그래놓고는 학생한테 오히려 덤핑식 갖고 지금 쫓아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카이스트 총학생회는 벌써 대학원 총학생 입장을 냈네요. 예. 예. 과잉 조치라고. 이건 아마 카이스트 학생들이나 학부모, 동문회, 예. 그다음에 이제 연구예산 깎였고 이제 분노했던 카이스트 동문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동문회. 예. 다 아마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아요. 예. 대전 시민들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음. 남의 이거 진짜 전혜원 평론가 너무 말씀 잘했는데 이건 대통령실 행사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졸업식입니다. 예. 이게 뭐 어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얘기하는데 이거 카이스트 졸업식입니다. 1층에는 졸업생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보안 검색도 일일이 다 했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했을 때 졸업생들 분위기 썩 좋지 않다고 저도 전에 네. 들었고요. 그리고 배경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개발 예산 4조 원 넘게 삭감한 사람 대통령 본인입니다. 근데 연구개발 중심의 대전 카이스트에 가셔가지고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거 졸업식에 가서 뭘 많이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셔도 위로를 하셔도 이거 뭐 지금 이미 예산은 이미 확정된 겁니다. 금년 예산 확정됐어요. 다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더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아마 추경으로 살려나 보죠? 추경은 또 반대예요. 그래요? 근데 추경은 또 그럼 반대고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 예. 추경호가 이름은 추경호인데 추경 불호였잖아요. 끝까지 추경 반대했는데 네. 국가기록물에 있는 거 경제부총리가- 팔아가지고 할래나? 그러니까요. 자, 또 대학생이 또 열받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국가장학금 사실 지금 55%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80%로 늘리나 했는데 작년 11월, 12월에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예산이 반영됐죠. 지금이 등록하는 기간이잖아요. 2, 3월. 예. 근데 웃긴 게 총선 앞두니까 갑자기 국가장학금 늘린다고 연락. 근데 그래서 많은 언론이 물어봤어요. 얘는 돈은 있냐? 돈 없어요. 근데 마치 2, 3월 지금 등록하는 대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제 총선 후에 어떻게 되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내년에 조금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예. 유일하게 하려면 추경밖에 할 수가 없어요. 1학기 때는요. 예. 방금 말씀한 R&D도 일부 복원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고요. 국가장학금도 80% 학생들 그러니까 재학생이 한 210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실제 등록하는 재학생이 80% 확대하려면 2조에 3조가 들거든요. 지금 2, 3조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50 몇 조를 지금 날려먹었는데 예. 그리고 가는 데마다 지금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한다고 지금 윤석열이
포퓰리즘으로 선동하고 다니고 있는데 어디 돈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후에 죄송한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일부만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학생들이 아는 거예요. 알죠, 지금 알죠. 등록하는데 예. 지금 돈 안 주고 예. 총선 앞두고 예. 이번에 꺼낸 거잖아요. 이번 주에 꺼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한테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거에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 바이든을 날리면서 조작했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바이든도 날리면서 조작하는 정권이 이런 짓도 하는 거죠. 이게 뭐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전에는요 대덕 연구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는 연구개발단지가 모여져 있어서 중소기업도 있고 뭐 기관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부 수주 받아가지고 뭐 사람도 뽑고 이미 예산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 통보를 했는데 원래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면 5억밖에 못 준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짜놓은 예산에서 사람 뽑고 뭐 하고 했던 예산에서 정부가 절반밖에 못 주면 이 사람들이 기업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중소기업은 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방향이 반도체나 미래차 쪽으로 대기업 지원 방향으로 움직이면 중소기업은 사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전 사람들이 잘 알아요. 잘 아니까 졸업생 입장에서도 꽤 답답해서 호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목을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제 고향이기도 하니까 제가 잘 알아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주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대통령실 경호처가 과잉 경호를 넘어서 폭압적 경호를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설명이나 아무런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떳떳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변에는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이런 폭압적 경호라는 걸 해야 미래가 보장되고 오히려 승진하고 오히려 칭찬받고 오히려 잘했다는 그 분위기가 대통령실 경호처 내부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만 잘 보이면 어떻게 뭔가 보장된다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다 확산되어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우려가 들고요. 사실 이제까지 경호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 맞습니다. 검찰, 경찰, 심지어 방통위, 최근에 KBS 이 모든 면면을 하다 보세요. 오직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면서 심기에 맞추려고 하고 눈치 보고 약자 탄압하고 이런 모든 것들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정부인지 정말 기가 막히고요. 서울의 봄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군부가 들어서서 이러더니 예. 지금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사방에 진짜로 입을 틀어막고 심지어 경호처와 예.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예. 국가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이런다는 거 정말 좀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예. 김종욱 행정관님은 이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을 똑같이 드릴 건데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알아서들 저렇게 경호원들이 과잉 경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호처장이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예. 하나가 이제 최수근 상병 사건 문제와 관련해서 4월 특검이 있을 건데 여기 이제 해병대 사단장이 저기 중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22년도에 수해 문제와 관련해서 해병대가 상당히 예를 들면 상징적인 일들을 해내면서 대통령이 예. 매우 좋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장을 매우 아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런 최수근 상병 사건이 났을 때도 해병대가 매우 예를 들면 과시적인 형태의 구조 활동들을 진행하다가 최수근 상병이 희생을 당하게 됐던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 과정은 뭐냐? 이 과정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왜 대통령실이 저 사단장을 저렇게 끌어안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렇게 과잉되게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니까 예. 이게 확인된 거죠. 제가 그래서 예. 4월 특검법을 또 제가 또 거부할 거라고 보는데 예. 특검이 통과된다면 이 메커니즘이 하나가 확인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 하나는 예. 이건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경호처 내부에서 이상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거리에서 벌어진 일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경호처가 근접거리에 있으니까. 근접거리에서 경호처이거나 아니면 의전비서관실일 텐데 예. 제가 볼 때 의전비서관실은 그렇지 않을 거란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경호처에서 그런 내용들이 흘러갔다라는 것들이 아마 내부에서 확인이 됐다면 예. 매우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줬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과잉 충성이 예. 역으로 발생한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어떤 윤석열 정권 본권력 행사의 문화
거기다가 경호처의 특수한 상황 예. 이게 이제 결합되면서 어떤 행사든 대통령에게 누가 될 만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완전히 박멸하는 방식으로 예. 경호를 하는 것 자체가 지침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또 이제 앞으로 이러면 또 순방 연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행사도 연기하나요? 그 옛날에 그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안 하고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치행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아마 그런 어떤 문화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폭력과 이런 일방주의가 뭐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요. 예. 마리 앙따네트 사태 때는 갑자기 민생 토론회를 30분 앞두고 취소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거 보도도 못하게 만들고 예. 이번 사태도 보면 저는 김용현 경호처장의 과잉 충성이 분명히 자리 잡을 거로 봅니다. 지난번 강성희 의원을 끌어내릴 때 이렇게 강성희 의원을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이 김용현 의원이나 언론 보도가 김용현 처장이나 언론 보도가 처장이라는 있었잖아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흐지부지 되어 있는데 예. 분명히 김용현 처장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김용현 아니, 처장 김학의 닮았더라고요. 차관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거. 그렇죠. 그거 뭐 달리 어떻게 김학의 설명을 사태 때 합니까? 온 국민이 김학이라는데 정치검찰 일당만 김학이 아니라 해서 무혐의였던 것처럼 그래도 김용현 네. 경호처장으로 보이는 그때 당시에 영상들이 있었죠. 네, 있었고 네. 일부 언론에서는 김용현 처장이 맞다라고 나왔는데 실제 그랬습니까? 예. 근데 자 김용현 입장에서는 야 강성희를 끌어내리고 오히려 가갖고 과잉 진압이라고 혼나야 되는데 아마 윤석열 김건희 집단에서 잘했어 그 진보당원 짓밟아야지 예.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야 가는 데마다 헌법기관인 강성희도 짓밟아버렸는데 끌어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칭찬해줬다. 오히려 강성희를 가해자로 몰아갖고 성공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더 과잉해. 괜찮으니까 내가 오히려 니들 보장할게. 승진시켜줄게. 예. 내가 윤석열하고 채찍근이야. 예.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작용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경호원들도 과잉 행동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건 디올백하고 샤넬 향수하고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 부인의 경호를 무력화시킨 것은 최재형 목사가 아니고요. 예. 김건희 씨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접견실에서 만났으면 경호 시스템 그대로 작동했을 것이고요. 첨단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예.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도 거기 들어갈 때 디올베라 샤넬 향수를 카톡에 보내준 다음에 오케이 하니까 그걸 들고 들어가는 생각도 못했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다 기록이 남고 눈이 수백 명이 있는데요. 출입자 기록도 남고 갖고 가는 것도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밀실 코바나 컨텐츠 그것도 그 전에 비리의 소굴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로 본인이 값싼 선물일 때는 연락을 안 하고 값비싼 명품 올릴 때만 두 번 딱 들어와라고 카톡에 다 증거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는 출장 경호를 시킨 거잖아요. 김건희 네. 여사가. 네. 근데 보니까 경호원들은 분명히 원하지도 않은 곳을 출장 경호를 했는데 그것도 여사가 분명히 그랬겠죠. 내 측근들 오니까 설렁설렁하게 부실하게 하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고는 합니다. 영상에 보면. 한다고 하고 2층에 가서 검색도 합니다. 검색도 했다는 거짓말 아까 전현평론은 그런 거짓말 또 함부로 하는 것도 웃기고 예. 윤석열.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야 나한테 선물 들고 오고 나랑 특수관계니까 설렁설렁하게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호는 누가 무력했습니까? 김건희가 무력했는데 그래도 분명히 또 피해자의 가해자를 뒤바꿔가지고요. 야 경호실 경호 담당들 니들 거기서 왜 몰카 못 막았어? 하고 아마 혼났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될 텐데 분명히 누군가는 혼나고 경질됐거나 아니면 강등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말이 안 새나오지. 예.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2중 3중으로 한 번은 당했죠. 디올백 사태로. 예. 한 번은 김용현 우리 강성희 끌어냈을 때 잘했다고 내부적 평가받았죠. 예. 그러니까 저 학생 정도는 예. 헌법기관도 짓밟았는데 칭찬을 받았는데 예. 오늘 이런 행동이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정권은 왜 이렇게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한테 잔인하고 모욕적이고 폭력을 행사합니까? 이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이 만약 김건희 여사의 친척이었다거나 대통령과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정치인과고 무슨 상관입니까? 수색 작업 나갔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숨진 아들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자는 특검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주장입니까? 제가 박정원 대령 며칠 전에 뵀었거든요. 그 박정원 대령이 고 이제 김근태 의장님이 주는 그 상, 민주주의 상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은 예. 군대 아들 보냈다가 의문사 당하거나 제대로 해명을 못 받은 부모님들이 다 같이 왔어요. 예.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아들 군대 묻어놓고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 젊은 청년들에게 잔인합니까?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이 무슨 집단이나 무리를 지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렇게 R&D에서 삭감하는데 이렇게 모욕주고 끌어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 우리 정말 속지 맙시다.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의를 외쳤는데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있는지, 정말 청년들 고통 해결했는지, 아니면 힘없고 백없는 청년들만 죽어나고 있는지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마 경호처는 아마 명품 가방은 못 막을 겁니다. 예.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제2부속실 만들면 뭐해? 밀고 들어오면 끝인데. 적절하지 못하게.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절대 못 막는 건 김건희 씨에게 주는 명품 가방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왜?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만들어도 밀고 들어오면 끝난 거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경호처는 다른 건 다 막는데 이것만 못 막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스스로가 제가 저런 얘기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얼굴도 빨개지지 않는 걸 보면서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예를 들면 국민들 앞에서 그것도 녹화한 거잖아요. 야, 대단하다. 저 국민을 저렇게 속여대는 걸 보면 야, 앞으로 3년 동안 또 저렇게 속고 살아야 되나? 속지 않으려면 방법은 없다. 그 학생 짐짝처럼 끌어내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내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예.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지금. 제2부속실이 생겨도 못 막는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제2부속실이 생기면 당연히 경호실하고 협조해서 지난번에 밀실 커버나 컨텐츠로 여사가 함부로 불러들이고 카톡으로 민간인하고 새벽에 막 주고받으면서 명품 때만 들어오라고 한 것을 제2부속실 컨트롤하면 예. 자 밀고 들어온 사람 있다고 쳐요. 제2부속실에서 쫓아내고 일정 안 컨트롤 받으면 하면 되잖아요. 되죠. 예. 그리고 대통령 접견실에서만 했어도요. 예. 예. 용산에 접견실이 없겠습니까? 제가 우리 옛날에 김종국 박사님 청와대 행정관도 했으니까 저기 청운동에 청와대도 가본 사람들 알면요. 정말 막 2중, 3중, 4중, 5중의 장치가 있어가지고 뭐 못 들고 갑니다. 예. 다 견제가 체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2부속실만 있으면 그거 막죠. 근데 제2부속실 만들기 싫은 것 같아요. 김건희가 제2부속실 하지 말라고 지침 준 것 같아요. 대담 전에. 그러니까 네. 마치 뭐 여론은 낮지만 그거 있어야 못 막는다. 예. 그리고 법과 제도가 있어서도 못 막는 거다. 예. 최정희 같은 북한 간첩 같은 자들이 밀고 들어온 게 문제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려고 한 거예요. 왜 못 막습니까? 막을 수 있죠. 아니면 저는 뭐 제가 이제 처음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뭐 어떤 누군가가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경호처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좌파들이 선동하는 바람에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나오지만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어디 갈 때마다 내가 뭐 얘기하는 도중에 저렇게 소란을 일으키면 저 정도는 해야지. 내가 대통령인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영상이 이제 전 세계 전 우주에 퍼져나가면서 좌파들이 선동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실까 봐 제가 한번 선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외신에 앞으로 많이 보도가 될 텐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요.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교도 아닙니다. 이거요. 대한민국의 영재들이 간다는 과학기술의 핵심 인재들이 모인 졸업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총 들고 칼 든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 왜 많이 깎았냐고 항의했습니다. 저 학생의 학교고요. 저 학생의 졸업식이고 저 학생 졸업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동이 아니라 사실관계만 얘기해도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외신에 그대로 보도가 된다면 대통령실에서 늘 강조하는 국격의 실추다. 이게 국격의 실추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게 선동이라고 들릴까요? 아니 뭐 대통령의 별명이 국격의 실추인데 뭐 그게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시한 건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디 가나 다 국격을 갖다가 다 끌어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부부가 그냥 쌍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실 적시를 하게 되면 사실 적시도 잘못하게 되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는구나 박영식 생각해보니까. 앵커님은 너무 점잖으십니다. 근데 도대체 저도 이어서 앵커님 예. 독일 덴마크를 왜 안 간 겁니까? 그래서 차이를 앞두고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소장님 네. 저희가 바로 주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주제로 가는군요. 드디어 주제로 가겠습니다.
왜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대일 핑계가 따로 있지 어떻게 국가 안보를 걸어서 정상 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연기하면서 대통령실은 그 이유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설명 뭐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추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저도 제가 태어나서 국빈 방문과 뭐 공식 방문은 그렇다 치고요. 국빈 방문 나흘 전에 여러 요인들을 검토했는데 취소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는데요. 전유영 교수님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여기 김건희 여사 또 등장하시는 그 거예요? 어떻게 밖에 들어가 있을까? 그것밖에 지금 용납이 안 되고 또 해외 언론에서 워낙 지금 김건희 여사 사태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권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나왔다는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스페인어를 쓰는 곳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나오고 있다 보니 예. 김건희 여사가 과연 동행을 했을 때 상대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적절한가? 이게 정말 국가 간에 서로 국격을 높이기 위한 행사인가? 예.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연기가 됐는데 그때 이제 메르스 사태가 워낙 컸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중요한 건 상대국에서도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해서 해명이 되고 납득이 되는 거고요. 예. 노태우 정부 때는 그때 일본 이제 일왕, 순방, 예, 네. 히로히토 일왕이 이제 건강 악하니까 그것도 네. 이제 서로 간에 양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피해를 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예.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일각에서 나오는 그러면은 안보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안보 리스크 있다고 전 세계에 떠들고 있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예. 사실은 대통령이 절대로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안보 문제. 왜냐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볼 때는 안보의 위협이 상존하는 나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예, 예. 그런 시각인데서 굉장히 해서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외교에 있어서도 무능하고 예. 안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능하다. 음. 여기에 윤석열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까지 더해져 있는 나라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종욱 행정관님, 근데 이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게 이제 나흘 전에 이렇게 취소를 한다는 거는 왜 아무리 뭐 상대국의 양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외교 결례로 읽히진 않을까요? 아니, 결례 수준이 아니죠. 제가 있잖아요. 외교 단절을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정도 상황이면 준비 다 해놨는데. 비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사유가 명료해야 돼요. 왜? 그 독일도 국격이 있는 겁니다. 예. 어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3일 전에 예를 들면 순방을 갔다가 수년을 시켰는데 무기한 수년을 시켰는데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대. 그럼 당신들은 그거 왜 인정한 거야? 당신들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독일 외교부도 되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데요. 이 예를 들면 중세를 뭐라 그랬냐면 가산제라 했어요. 가산제. 그러니까 이것도 왕의 것, 나라 것도 왕의 것. 이게 가산제예요. 제가 볼 땐 가정사가 외교 관계를 압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게 예를 들면 갑자기 뭔가 명징한 일이 생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6, 7일 전 아니면 보름 전에도 이건 다 알았을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수년시켰으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외교부가 바보입니까? 그거 모르겠습니까? 예. 자기들도 예를 들어 프로토콜에 맞게 다 하는 건데 안 했다면 제가 볼 땐 안에서 뭔가 사단이 난 거예요. 사단이. 대통령실 안에서. 그럼 누가 사단이 났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외교안보 라인들이 대통령한테 3일 전에 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구멍이 났습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민생 사과값이 11,000원이랍니다. 나가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A씨 안 해, 안 가. 못 가겠어. 그렇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예. 합리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 합리성은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외교관계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나 우리가 서로 합리성을 띄어야지만 이후에라도 복원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북한한테 왜 북한하고 외교 못한다고 얘기해요. 합리성이 없으니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예. 제가 볼 때 우리가 계속 지금 북한 닮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북한 닮아가는 거잖아. 저게요. 여러 가지 닮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 아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카이스트 학생 이렇게 하는 것도 공개 처형 옛날에 떠올리냐. 공개 아니, 처형 떠올리는 장성택 장면. 장성택 공개 끌어내는 처형 거랑 떠올리는 비슷하잖아요. 더 뒤는 어떻게 되면 모르겠지만 끌어내는 장면만 더 폭력적이에요. 거기서는 2명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강승훈님하고 이 학생은 4-5명이 붙어서 막 멱살이랑 입을 장성택 그냥 이렇게 끌고 와요. 사지 연행이 아니라 이제 예. 오지 연행이라고 해서 입틀막까지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가정사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가 이제 공천 문제. 일단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흐름들 자체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흐름이 발생할 수 있고 공천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개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었을 때 돌발 변수가 꽤 큰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라인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공천 상황 관리도 분명히 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의 효과들을 다 노리면서 예. 했던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제가 볼 땐 김건희 씨의 문제 아니건 설명이 안 돼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는 것이 비단 뭐 국가적으로 외교 결례이자 외교적으로도 피해가 있고 국가 망신이긴 합니다만 이미 선발대로 가 있는 이제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일부 보도를 보고 가장 황당했던 거는 통보를 너무 늦게 받아서 몰랐는데 어디에서 연락을 받았냐? 독일, 덴마크 현지 기업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야 니네 그거 대통령 순방 취소됐다는데? 진짜로? 실제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 나서 야 지금 해도 너무하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피해를 기업한테 전가하는 걸 넘어서서 이건 진짜 망신적인 일이다. 국가망신, 국민 챙피를 넘어서 기업들에게 실제 경제적, 그다음에 세계 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한국 기업 이상들인데 신뢰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현대 자본주의는 신뢰 자본주의란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지 정말 다 말을 못할 정도인데. 예. 정말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중에 이렇게 돕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제 자기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예. 잠시 숨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해서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내가 자중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분해 죽겠어. 최정희한테 내가 당했어. 저 경호실 저놈들은 아무리 내가 부실하게 해라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몰카하다 못 막어. 저것들 죽여야 돼. 막 이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분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독일하고 덴마크는 가야지 딱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참모들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빠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근데 심기를 또 보니까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예. 이제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이미 막 준비를 엄청 하셨는데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가면 해외 언론에서도 듀얼백 스캔들의 주인공이 났다고 난리가 날 것이고 예. 국민에서도 지금 가급적이면 안 보이게 해달라고 막 간절한 안 그러면 또 말의 앙대 안에 또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참으셔야 됩니다. 예. 용산 참모들도 이번 한번 참는 뭐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못 가게 한단 말이야. 니들 뭐야? 이 XX 하면서 내가 못 가면 우리 성렬이도 못 가. 윤석열은 내 말만 듣는데 한번 봐봐 내 말인지 아닌지. 성렬이 들어와. 여보 들어와. 못 가. 당신도 못 가. 여보 알았어요. 안 갈게요. 지시할게요. 야 나 못 가. 받아 적어. 순방 취소. 이렇게 됐다는 게 세간의 설입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는데 풍문으로 들었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좀 안진걸 소장답지 않게 너무 좀 수준 떨어진다거나 안진걸 소장도 음모론자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예.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기업들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너무 제가 힘들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첫 번째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전기차 보조금 문제도 우리 정부에서 파악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정부의 정보 라인들은 뭐 하냐? 예. 우리 정부 외교부는 왜 있으며 각 정보기관은 뭐 하냐? 라고 이제 기업들이 불만이 팽배했었거든요. 자, 예. 두 번째로 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갑자기 가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많이 망했어요. 이게 진짜로. 뭐냐 도대체.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예. 저렇게 더군다나 운항 그때 수해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깜짝 쥐하듯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저렇게 하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제 우리가 인권적으로 예.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예. 외교, 경제 여러 문제 봤을 때 대통령이 저렇게 깜짝 방문하는 것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도 기업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세 예. 번째 또 있어요. 엑스포. 예. 기업 관계자들 끌고 다니면서 엑스포 유치하는데 세우고서 난리치고 안 되니까 왜 지방 내려가서 떡볶이 예. 대동시키고. 예. 그래서 지금 기업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제가 사실 기업 관계자들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기업들이 좀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냈더니 기자님 압수수색 당할 일 있습니까? 이게 정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 보수 정부에서는 적어도 그럼 뭐 예. 경제라도 잘해야 되는데 예. 민생 폭망이고 기업들 예. 입장에서도 지금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교 자체를
보수 정부에서 하던 그런 뭐랄까 조심성 있는 외교라고 표현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외교가 아니라 뭐 시원하게 어떤 형태로든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길 자체가 뭐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전방위적인 피해가 발생하니까요. 지금 전 교수님 말씀대로. 게다가 뭐 어제 오늘 굉장히 뭐 유의미한 보도였습니다만 지금 북일 정상회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미국은 또 거기에 뭐 어쨌든 잘해봐라 라고 편들어주고요. 게다가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집중 타격하듯이 대통령이 말씀해 버리셔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의 외교는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고립화 전략이죠. 이제 스스로를 고립화시켜 내려고 하는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저기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오판한 게 무슨 뭐 양극단으로 갈라질 거다. 다층화되고 있어요. 이익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예. 외교 자체를 다층화시키지 않고서는 국익을 보존해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 새로운 예를 들면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기도 되게 어려워요. 따라서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뒤로는 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아무리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뒤로는 다 손잡고 예를 들면 다양한 얘기들을 오가고 자기 이익의 분점이 어디가 있는가 이게 상쇄가 되면 여기서 얼마나 이득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계산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하느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계산을 안 해. 그냥 선제 타격 그러면 오 선제 타격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은 거기에 또 부안 회동에서 야 우리는 작살낼 수 있다고 얘기를 예. 하고 있죠. 근데 무슨 안보 위기예요. 우리가 그냥 작살낼 수 있다며. 우리가 작살낼 수 있으면 안보 위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교 자체와 관련해서 외교 안보 라인의 특정한 인물들이 자기의 신념이죠. 신념은 좋은 표현입니다. 자기의 고집 하나를 투사시키기 위해서 외교 안보 라인들 갖다 완전히 예를 들면 바보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교부, 그러니까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사람들 제가 볼 때 지금 완전히 자괴감이 빠져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중에 소수 또라이들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저기 그 뭐죠 감사원의 저기 누구죠 유병호 같은 인간들이 득세하잖아요. 인재개발원 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김채환 예. 지금 윤석열 전쟁 결심했다면서요. 아니 본인이 지금 발표를 했잖아. 윤석열 전쟁 결심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의 최대의 어떤 자기가 살아갈 방법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거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고 알아서 해라 니네들이. 예. 니네들이 시키면 우리는 할게. 그러다가 나라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금방 무너집니다. 뭐 나라가 예를 들면 오래 갈 거라 이렇게 IMF 우리가 뭐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죠. 3조 호황 얘기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얼마나 잘 나갈 줄 알았어요? 3조 호황 얘기가 1987년, 88년, 89년 이 당시 얘기입니다. 10년도 안 돼가지고 IMF가 왔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극단적인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DJ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IMF 시절에. 우리가 그 늪을 금방 헤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제2 IMF로 좀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럼 누가 제일 희생이 됩니까? 국민들입니다. 은행은 나중에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다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다시 살려요. 근데 지빌은 우리 국민들은 그냥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교육 못 시키고. 지금 그런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0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를 보면 궁예 그리고 3분 카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궁예 3분 카레요? 궁예. 궁예. 네, 궁예하고 3분 카레. 예. 궁예는 뭐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궁예가 자기 앞에서 기침 소리만 내도 누가 내 앞에 기침 소리를 해야 내었어. 한다. 이게 완전 공포 맞아. 정치다. 근데 이게 비상식적 수준의 공포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언론에 대해서건 공무원에 대해서건 예.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3분 카레는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지도 않는 정책을 뚝딱뚝딱 만들어낸다 그래? 무슨 민생 토론회 하는데 대통령이 뭐 몸살이 걸렸다면서 취소를 한다 그래? 대통령의 건강 자체가 극도의 보안 사안입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 3분 카레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국정이라는 게 궁예처럼 3분 카레처럼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나요? 예. 라는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타당한 전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무카레는 맛있어요. 거기다가 왜 삼무카레 갖다 비하하는 바람에. 3분 카레는 죄가 너무 없어. 좋네. 맛있어요, 그거. 3분 폭망. 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열띠게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제 기준으로는 지금 2만 명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 예. 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끝판 토론 7시 50분은 안진걸 소장도 누군가의 성대모사를 하는 품격과 깊이가 넘치는 끝판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진걸, 전예현, 김종욱 그리고 박용식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선사해드릴 두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초반에 잠깐 언급했던 이런 상황을 공명정대하게 정론직필해줘야 하는 하나의 방송사, 공영방송사겠죠. KBS. 어땠습니까? KBS 대담 잘 만나보셨을 텐데요. 우리 공영방송 KBS,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하는 KBS의 현 주소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KBS가 방금 보신 대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방송을 무산시켰습니다. 세월호 다큐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자 윤석열이 박절하지 못해서 최재형 목사를 못 막았다 했는데 예. 그렇게 그 뭐랄까 박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최상병 우리 고 최상병 유가족들, 그다음에 그 동료들, 해병대 동료들, 박종원 대령의 동료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윤석열도 한나라도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 그래놓고는 대통령실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걸 잠깐 봤는데 어쩔 수 없이 정말 너무 역겨워가지고 순간 구토가 날 뻔했습니다. 가장 고통받고 가장 피눈물 흘린 사람들을 2중 3중으로 외면하고 죽이면서 다시 죽이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했잖아요. 예. 또 너무나 그 구성도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어디 외주 줘갖고 예산 낭비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한번 추적해보고 싶은데. 예. 자, 세월호 10주년. 어쩌다 벌써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많은 유가족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고 진상이 아직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주년 관련해서 추모 다큐.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시 이런 사고 없어야 되고 왜 못 구하지 않았나, 왜 못 구했나라는 여전한 의문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게 KBS가 됐든 MBC가 됐든 YTN이 됐든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그 정도는 저는 짚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성숙해.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총선에 영향 끼친다 그래서 총선 전에 한 일주일쯤에 딱 방송에서 저도 그런 우리 줄 그래서 알았습니다. KBS PD님들이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라도 적극적으로 제안 안 하고 됐더니 그게 아니고 총선 끝나고 일주일 후 아닌가요? 4월 18일에 보도하려고 했는데. 4월 18일이면 총선 끝나고 일주일 후쯤이잖아요. 예, 예.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총선 끝난 다음에 나가는데 예고 프로만 해도 영향이 예고를 그럼 총선 다음날부터 하든지 방법이 다 있죠. 그냥 KBS에서 세월호 참사 다큐를 하는 것 자체가 싫다. 세월호는 유가족들 빨갱이고 불순분자들이다. 나 박민은 그다음에 그 제작본부장 이재훈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 이름 불러줘야 됩니다. 이재훈은 이재원 본부장. 세월호에 10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예. 박근혜를 곤란해 만들고 윤석열을 곤란해 만드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해서 아예 KBS 세월호 참사를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오늘 카이스트 학생에 대한 이 폭력도 KBS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봐야 됩니다. 아예 안 해버리거나 정의당 학생이었다는 것만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또는 가능성이 소란 폈다고 예, 오히려 예. 경호처 입장을 두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라파엘 라시드라고 하는 유명한 애신 기자는 이 트위터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분이 보통은 영어나 한글로 좀 길게 한국 사회 비평하는데 6자 써놨네요. 7자. No words. No. N-O-W-O-R-D-S. 완전 그런 거 있잖아. 완전 할 말이 없다. 예. 뭐 말로 언어도단 뭐 이런 거겠죠. 음. 그걸 써놨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예. KBS 어떻게 봐야 되는데 저는 진짜 오늘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 추모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도 남은 과제나 상처가 있다면 공영방송이 제일 먼저 어루만져야 되는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KBS는 진짜 이걸로 윤석열 찬양하는 대담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KBS가 아니라 YBS가 된 거잖아요. 아예 윤석열 방송국이 됐거든요. 예. 그것이 결정타 이번에 세월호 참사 10주년 다큐를
4월 18일 하는 것만으로도 이걸 무산시킨 것만으로 두 번의 결정타로 지금 국민들께서 잘 됐다. 안 그래 시청료 부담됐는데 예. 시청료 안 내겠다. 그다음 캡슐 누가 보냐? 음. 캡슐 죽어라. 차라리 없애자. 이런 지경이 내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 주셨습니다만 공영방송이면 이제 이런 컨텐츠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랄까 이걸 예능 채널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영화 채널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24시간 현안 따라가는 보도 채널에서 만들겠습니까? 공영방송에서 이런 거 오히려 더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 교수님. 맨날 아니. 세월호 참사의 음. 가장 큰 문제가 국민 누구나 안전으로부터 그러니까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이 누구나 예.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 안전 문제에 가장 사실은 저는 근본적 방점을 찍고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분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왜 자꾸 이거 정치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러니까 KBS가 하고 정권하고 손잡고 혹시 총선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논란을 지금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예. 최수근 상병 이 순직 사건입니다. 그럼 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의 방송에서 더 열심히 다뤄줘야 되는 거죠. 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의 근본적인 역할이 뭐예요? 국민의 공통된 가치인 안전을 지키는 방송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KBS에서 재난방송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KBS의 그럼 K는 코리아가 아니라 김건희의 K예요. 저는 정말 이번에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고 너무 막 손이 떨리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 이 방송 다큐멘터리 4월 18일인데도 무슨 총선에 영향 미친다? 이태원 참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가 했던 특별법도 총선 이후에 하자고 했어요. 유가족들이 그렇게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사사건건 맞는 정치권이 맞고 KBS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정말 이 최수근 상병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군에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KBS면 이거 특집 다큐멘터리 1년 내내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예, 공영방송이 오히려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그 안 소장님이 말씀하신 제작본부장 이름은 더 많이 불러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재원 본부장이요. 한 라디오 PD가 고정 패널 명단을 갖고 오니까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좌빨이 아닌 이유를 5가지씩 적어 오라. 라디오 PD가 이거 뭐 대충 상상이 가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충 나오는데요. 시사 라디오겠죠. 이들이 좌빨이 아닌 이유를 5가지씩 적어 오라라고 지시를 한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국민의 방송, 그쵸. KBS, 한국 방송 무슨 개뿔이 국민의 방송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충성경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KBS의 극우 유튜버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더 답답한 건 지금도 시청 앞에 가면 이태원 희생자들의 사진, 영정 사진이 다 있고, 그리고 지금도 오체 투지를 하고 계시고, 저도 159배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15,900배까지 하시면서 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진실을 밝혀야 나와 같은 자식이 다시는 생기지 않고 나와 같은 부모의 슬픔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10년 전에 세월호가 그런 걸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방송이 적어도 10주년에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어떤 파장을 미쳤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공영방송의 의무이죠. 근데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부부의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윤과 김을 위한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북한을 일부러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는 이런 양상으로 계속 변합니다. 왜? 독재자에게 충성해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니까 그 사회의 관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박민 같은 자가 KBS 사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상상도 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니까 박민 같은 자들은 끊임없이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충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자들이 모여서 노른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걸 우리는 예를 들면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희생하면서 세월호의 부모님들을 정신적으로 희생시키면서 이태원의 부모님들을 정신적으로 희생시키면서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막 참 뭐 오늘 저희 첫 번째 주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보듬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공감, 위로, 그리고 또 힘이 있는 분들이 더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이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너무 좀 개탄스럽고요. 끝판 토론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패널들이 한 줄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내가 오늘 끝판 토론에서 이 얘기는 반드시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깜빡한 것 같다. 혹은 이 주제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부터 예, 한 예, 1분씩 예. 딱 세 분께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중에 이거는 꼭 얘기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혹시 못 하시는 얘기가 있다면 1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독일 덴마크 순방을 4일 앞두고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폭력적 일방적인 방식으로 취소했는데 이제 김건희 씨가 나 빼놓고 할 거면 아무도 못 가. 저는 이렇게 이런 세간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성대모사로 잘 봤습니다. 성대모사보다는 연기를 좀 했는데요. 예. 그 서울의 소리에서 최재형 목사님이 새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천공이 딱 용산집무실 배경에서 딱 커튼 여면 용산집무실을 바라보면서 저 부부가 내 제자들인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축원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고 이렇게 막 엄청 과대망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대망상은 치부할 수 없는 여러 대목이 나왔는데 그중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내가 못 가게 했어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천공의 주장이 예. 나오죠. 주장이 나오고 실제로 그때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우리 전희영 기자님도 기자 오랫동안 했으니까 갑자기 그 중요한 순방을 2시간 연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조문을 안 했잖아요. 예. 비행기 출발하는 시간을 늦춰가지고. 예. 근데 천공이 그렇게까지 당시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와 이번 독일 덴마크에도 영부인이 세계를 누비하지 대한민국 잘 된다고 분명히 방송했었거든요. 박영진 건님이 그 흉내도 잘 내셨는데 근데 영부인 못 간다 하니까 아마 천공이 또 개입해서 영부인 못 가면 가지 마 이렇게 했지 않나라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버스 방금 뉴스버스 특종이 이렇게 나왔네요. 예. 윤석열이 검찰청에서 지명될 때 천공 측에서 조직적으로 윤석열을 꼭 검찰청 해야 된다고 청원하고 난리 피운 게 확인됐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천공의 관계는 우리가 아는 그냥 음모론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용산 이전부터 예. 그 전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용산 이전은 용산 전무시 이전을 말하는 거고 예. 그 전은 이제 그 이전을 말하는 건데 예. 엄청난 특수관계일 수 있겠다. 음. 그리고 그러면 김건희나 천공 같은 특수관계가 윤석열을 지배하면서 예. 나중에 저는 이게 걱정돼요. 마지막으로. 예. 사각값 10,000원 비싼 이렇게 뛴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힘든데 예. 진짜 그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예. 윤석열은 전쟁을 결심했다. 이제 전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천공이나 김건희가 정말 그렇게 2025년에 조국 통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천공이요. 그리고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한테 그러잖아요. 자기 대통령인 것처럼 내가 이제 올라올 게 너무 힘든데 예. 내가 이제 조국 통일 나설 거야. 예. 예. 근데 그 전제 방식으로 무력 통일, 흡수 통일을 정말 기획하고 있는 거라면 예. 좀 너무 무섭잖아요. 오늘 카이스트에서 국민에게 학생에게 주인공 학생에 저지른 그 폭력을 봐도 그렇고 이자들은 국민과 약자나 학생들에 대해서 전혀 예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이 막 죽어도 본인들 집권 연장하고 그리고 저희들 통일 무력 통일이면 좋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음모론이란 비판을 받아도 좋은데 한번 제기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 걱정이 돼서. 예. 걱정이 많으신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셨고요. 전예인 교수님. 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훈 대령님처럼 정말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 옆에 국민 여러분들이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 최수근 상병처럼 국방의 의미를 다하려는 많은 국군 장병들과 그 부모님들이 아들 걱정하지 않고 딸 걱정하지 않고 나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나라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이 고통을 감대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과 그분들을 지지하는 해병대 분들처럼 우리도 그 옆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 여러분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분들이 이제 상을 받는 민주주의자 상을 받는 현장에 가서 정말 이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이분들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군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앞으로 군에 갈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말로만 청년 하고 있는데 당장 군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해 현장에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군장병 한 명의 억울한 죽음마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정말 반성하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최승원 상병 순직권에 대해서 우리 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고 우리 김종욱 행정관께서는 예, 일단 최근에 경향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진보나 민주당이 너무 명품 가방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요. 현 정부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싸웠다면 성과를 냈다면 저는 국민들은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생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2의 IMF가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1997년도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도 모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발생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죠. 처분 가능 소득이 최초로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쓸 돈이 없다라는 얘기이죠. 코로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작년에 법인세 소득이 그러니까 우리 그 세금으로 마이너스 23조 1,500억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세금을 23조 원을 덜 냈다는 얘기겠죠. 이익이겠죠. 근데 근로소득자 소위 이제 유리봉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조 7천억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너무나 많이 줄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처분 가능한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으로 가겠습니까? 안보도 불안하죠. 경제도 불안하죠. 민생은 힘이 들죠. 저는 이게 예를 들면 가장 공격당할 사람은 서민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명부가 이런 것도 열심히 싸워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 이 경제를 막아내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 눈에 이제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IMF를 막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소위 국정농단하는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선거혁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소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하야 또는 탄핵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예를 들면 편안하게 소위 야당 신문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싸워야죠. 이럴 때 더 앞에 나가서 언론이 문제제기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위한다고 얘기하는 서민들이 될 겁니다. 역시 세 분 다 오늘 이 시간에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부분 전해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안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뉴스버스의 보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하기 직전에 천공 측에서 윤석열을 반드시 검찰총장에 임명해달라는 어떤 청와대 당시 국민청원에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좀 동원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를 뉴스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정법 시대 신도들에게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도록 국민청원을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뉴스버스 TV에 출연한 최재형 목사가 발언을 했고요. 이 천공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멘토로 알려진 무속인이기 때문에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버스의 보도였습니다. 오늘 끝판 토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재미나게 또 깊이 있게 품격 있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전희연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